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단원 생물과 환경 단원의 내용 중에서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되돌아보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생태계에서 생물의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먹이 사슬입니다. 다음, 생태계에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먹이 그물입니다. 네, 지난 시간 공부 열심히 했죠? 이 시간에는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다음 생태계 평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움 활동 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 첫 번째 활동으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개구리, 매가 함께 살고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생물의 개체수가 가장 적어야 이 생태계가 잘 유지될까요?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다한 학생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매입니다. 매. 잘 유지되는 생태계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피라미드처럼 생물의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라미드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긴 옛날 이집트의 건축물입니다. 아랫부분은 넓지만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유지되는 생태계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생태계에는 이런 먹이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아래 단계에는 생산자, 우리 생산자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생산자가 있고, 이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를 1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1차 소비자를 먹는 생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2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에게도 먹히지 않는 이 매와 같은 소비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매와 같은 소비자는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 1차, 2차가 끝이 아니라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면 더 많은 단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먹이 단계별로 생물 수를 쌓아 올리면 이런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 피라미드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두 번째 활동으로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생태계가
되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통해서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17쪽을 펴주세요. 실험 관찰 17쪽입니다. 네. 과학책 32쪽에 있는 생태 피라미드에서 1차 소비자인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변화할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한 친구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적은 친구들은 영상 재생하면 안 됩니다. 네.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메뚜기가 많아지면 생산자의 숫자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먹이가 많아지니까 이 2차 소비자의 수나 양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개구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생산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개구리의 숫자는 많아지고 매의 숫자도 많아지는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2차 소비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소비자의 먹이가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는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생산자는 자신을 먹는 1차 소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이 생산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역시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도 다시 감소를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처음과 같은 모양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계는 잠깐의 변화는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될 때 이렇게 회복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 가뭄은 비가 안 와서 물이 부족한 상태죠. 또는 홍수. 비가 너무 많이 온 상태예요. 그 다음 태풍, 지진.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부서지고 하는 경우죠. 그 다음 이렇게 산불처럼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고요. 다음 댐 건설이나 도로 건설. 지금 보면 숲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죠. 보면 숲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 건설, 그리고 건물 건설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리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계를 잘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활동으로 어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국립공원에는 늑대들이 강가에서 이런 사슴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늑대들을 사냥하면서 늑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국립공원의 늑대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립공원의 늑대들이 모두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슴의 숫자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렇죠. 자신을 잡아먹는 늑대가 없으니까 사슴의 숫자들이 빠르게 증가했어요. 사슴이 증가하니까 사슴이 공원에 있는 이런 풀과 나무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서 나무와 풀이 부족해졌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모습만 봐도 나무와 풀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물가에서 나뭇가지를 먹는 비버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 비버도 나뭇가지가 없어지니까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늑대가 없어지니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위험해지자 사람들이 다시 국립공원에 이 늑대를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늑대가 사슴들을 사냥을 해서 사슴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슴의 수가 줄어드니까 풀과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슴이 많았을 때보다 조금씩 풀과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풀과 나무가 살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먹는 비버의 수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비버의 모습이 보이죠? 비버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늑대를 죽여서 생태계 평형을 깨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 그림처럼 생태계가 위험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생태계 평형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 그 생태계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험 관찰 17쪽을 펴주세요. 17쪽에 2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에서 만약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현재 국립공원에 사는 비버의 수는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비버는 아까 물가에서 나무를 먹고 살아가는 생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버의 수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한번 화면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다 적은 학생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버의 수는 아마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늑대가 없다면 사슴수는 줄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슴들이 계속 강가의 풀과 나무를 먹어버리면서 비버가 살기 힘든 환경이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비버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사는 비버의 수는 아마 계속 줄어들었을 것이에요. 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적었으면 잘 적은 겁니다. 그럼 정리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용어를 새로 알아보았습니다.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이려 하는 생물이고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먹이려 하는 생물,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다음, 이 생태계에서 생물의 수는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리면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데 이걸 바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먹이 단계별로 생물 수를 쌓아 올렸을 때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평형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태 피라미드에서 2차 소비자의 수나 양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은 그렇죠. 4번입니다. 2차 소비자의 수나 양이 줄어들면 1차 소비자는 자신을 먹는 소비자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하지만 3차 소비자는 자신의 먹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비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는 살아있지 않은 것을 비생물 요소라고 했죠. 이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